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코카운에서 창문여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수학 강사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중간고사가 얼마 전에 끝났죠. 중간고사가 얼마 전에 끝나서 물론 잘 본 학생도 있을 거고 좀 이제 아쉬운 학생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 후회를 하기보다는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잘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문여고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중간고사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그럼 기말고사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요, 첫 번째로는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럼 시험이 어디서 나왔는지 디테일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말고사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맡고 있는 창문여고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요, 일단 범위는 다항식부터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그냥 평이한 진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수는 총 24문항으로 써요. 그 다음에 선택형은 17문항 70점, 서답형은 7문항 30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수업을 주로 이제 교과서로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교과서로만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엔코카곤에서 설명회 때도 그랬듯이 사실 창문여고는 이제 모의고사 위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올해도 그대로 그 기조가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교과서로만 수업을 하시지만 모의고사 문제는 필수적으로 풀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등 컷은 비교적 좀 낮아졌습니다. 1등 컷이 85점에 해당하고요. 사실 이번에 시험이 사실 문항수가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적지가 않아서 이제 24문항인데 시험이 이렇게 난이도가 엄청 어려웠다기보다는 문제수가 조금 많아서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는 친구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표 유형 응용 1, 2, 3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대표 유형이라는 건 그냥 교과서와 그 다음에 좀 이제 문제집, 그냥 평이한 대표 문제들을 풀었다면은 이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유형들을 대표 유형이라고 명칭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응용 1, 2, 3이라는 거는 약간 난이도별로, 그래서 1, 2, 3 갈수록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표 유형 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응용 1, 2, 3에 해당하는 여기 아래에 있는 문제들이 그러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왼쪽에 있는 거는 이번 이제 중간고사 시험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시험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13번부터 봐보면 왼쪽이 이번에 중간고사 13번 문제에 해당하는데 이 문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20년도 6월 고1 15번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가랑 나의 조건도 동일하고 좀 변형된 게 뭐냐면 숫자 정도만 변형이 됐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올해 문제죠. 올해 이제 24년 3월 고2 15번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왼쪽에 중간고사 시험지고 오른쪽 걸 비교해 보시면은 사실 거의 동일하죠. 거의 동일하고 이제 나의 숫자 정도만 변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고사 시험지 16번. 16번 문제. 그 다음에 얘는 2015년도 6월 고1 29번 문제입니다. 사실 29번 문제면 난이도가 꽤 있죠. 꽤 있지만 그래도 이 문제도 만약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으면은 대부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본 학생들은 비교적 좀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17번. 이 문제는 사실 20년도 고1 20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어렵고 그 다음에 사실 객관식 이제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봤던 학생들도 조금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어서 못 푼 학생들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모의고사랑 동일하게 출제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서답형 1번부터 5번까지 좀 평이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답형 6번이랑 7번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서답형 6번도 중간고사 시험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23년도 6월 고1 29번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제 거의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죠. 약간의 기호 정도,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가운데 연산 정도만 변경된 거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서답형 마지막 문제 역시 23년도 6월 고1 18번 문제랑 거의 이제 완벽하게 동일하죠.
그러니까 빈칸까지 지금 거의 동일한 문제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사실 지금 방금 저희가 같이 문제가 어디서 출제되는지 봤지만 정말 공부를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방향이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 문제를 제외한 좀 특이한 문제들은 전부 다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죠. 모의고사에서 많이 변형된 것도 아니고 약간 숫자 정도만 변형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무조건 해야 될 거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모의고사 문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모의고사 문제집을 필히 한 권을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실 중간고사 때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어봤을 거예요. 사실 창문여고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을 텐데 사실 중간고사에 못 푼 이유는 사실 뭐 두 가지겠죠. 하나는 뭐 노력이 부족한 학생? 그럼 노력이 부족하면 사실 공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두 번째로는 풀어봤는데 이제 중간고사 시험지에서 못 푼 거는 방식에 대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풀어봤는데 그걸 처음에 풀 때 그냥 눈으로 아 그렇구나 그러네 그러고 나서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본인이 스스로 한번 그 풀이를 쓰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왜 이 풀이가 이렇게 되지? 꼭 본인만의 이렇게 정당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좀 방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사실 수학 실력의 향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히 복습을 하면서도 그 문제가 왜 그렇게 풀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방법 말고는 없는지 이런 거를 꼭 확인을 해야지 꼭 기말고사 성적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시작이잖아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도 있고 2학년도 3학년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수학 공부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하려면 수능도 있죠. 대비를 하려면 평소에 수학 공부 방식을 중학교 때랑은 좀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는 필히 꼭 풀어보시고요. 사실 수학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실 뭐 수능에서도 수학이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수학 공부를 해도 이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걸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창문여고 같은 경우는 방금 봤듯이 웬만한 문제들이 다 모의고사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근데 아까 그 첫 번째 그 대표 문제 모의고사 문제 말고 제가 대표 유형이라고 언급을 드렸던 그런 문제들은 좀 틀렸던 학생들은 일단은 좀 기본기에 좀 더 충실을 하셔야겠죠.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도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도 풀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대표 문제를 틀렸던 학생들은 조금 이제 개념적인 학습을 좀 더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개념은 된 것 같다. 근데 아까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문제들, 모의고사 나온 문제들을 가져왔는데 거기 있는 문제들 틀렸던 학생들은 이제 복습 위주, 그 다음에 수학 방식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여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24문제면 사실 적은 문제가 아니죠. 적은 문제가 아닌데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이제 배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을 사실 빨리 푸는 방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편법 같은 건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거는 여러분의 수학 향상 실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수학을 빨리 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식이 제대로 되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계속 여러 번 풀면 당연히 빨리 풀겠지만 그거 말고 이제 이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수학 공부를 풀었던 거를 다시 풀어보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풀었던 걸 다시 풀어보고 그렇게 학습을 하면은 수학이 빨리 푸는 게 아니고 빨리 풀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는 지금 사실 뭐 기말고사의 텀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번 달은 당장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 공부를 할 때는 수학 문제를 풀기보다는 수학을 좀 공부하는 그런 대비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말고사 공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맡고 있는 창문여고 수업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창문여고 1학년 모든 학생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수업을 이제 월요일과 수요일 6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당연히 자이스토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이스토리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집이죠. 자이스토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작 프린트는 뭐냐면 이번에 제가 학생들 이제 좀 제대로 된 복습을 위해서 좀 오답 프로그램을 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이스토리를 풀고 그 자이스토리에 틀렸던 문제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개별적으로 저장을 해서 이제 시험 기간, 내신 대비 기간에는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에서 약간 이제 숫자를 변형하거나 약간 변형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오답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학생 개별적으로 이제 프린트를 제작해서 주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강의실은 N콕학원 수학관 4층 4-2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모든 수업을 다 촬영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복습을 위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듣고 집에서 복습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수업을 모두 촬영해서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 수업에 당연히 질문을 다 할 수 있겠죠. 수업 시간에 다 질문하면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또 질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전부 다 이제 풀이를 그냥 써주는 게 아니고 이제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렇게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수업을 월요일, 수요일에 6시, 10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좀 이제 본인은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질문을 더 하고 싶고 이제 나는 지금 푸는 거랑 좀 다른 문제들을 좀 더 풀어보고 싶다. 그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수요일 말고 일요일 6시부터 10시에 약간 학생들 클리닉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월수에 들으시고 일요일에 혹시 오셔서 이제 개별적인 질문을 하거나 혹은 나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클리닉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창문여고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N콕학원의 수학강사 이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